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종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사바다 선장 배종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얼마나 더 확산될지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사상 최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사람 간의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일상을 만들어야겠고요. 추가 백신 접종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힘들지만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최근 ESG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앞글자를 딴 ESG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ESG 실천을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특집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센터, 기업, 공공기관의 협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의미 있는 자리가 될 듯한데요. 청취자분들께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아주 바쁘신 분들 나오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중심축이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권미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ESG, 환경, 또 사회, 지배구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선 SK이노베이션의 임 부사장님, SK이노베이션 일단 어떤 기업인지가 궁금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제 1962년에 만들어진 회사고, 네. 그 석유와 화학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그 비즈니스로 확대하면서 네. 그린 사업 중심으로 확장을 그 글로벌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환경 오염의 사실은 주범이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린 에너지 쪽으로, 그린 산업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모습이고요. 청취자분들이 특히 권 센터장님, 네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어떤 곳인지 아주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자원봉사가 좋은 활동이라는 거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네. 이제 자원봉사 활동은 좋은 활동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위대한 활동입니다. 위대한 활동이다. 그렇다 보니 시민들께서 자원봉사 활동에 조금 더 편하게 즐겁게 의미 있게 참여하기 위한 그런 지원 체계를 전국적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전국에 228개의 기초시군에 228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광역에 17개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역할하고 있고요. 네. 저희 중앙자원봉사센터는 중앙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진행하면서 이 자원봉사센터들이 봉사활동을 조금 더 잘 진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뭐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네. 센터장님 그러면은 정말 자원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역이든 아니면은 광역 단위든 이렇게 좀 뭐 또 문을 두드릴 수가 있습니까? 네네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봉사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365 자원봉사 포털이라고 정보와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포털 시스템에 1,40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가입되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1,400만 명요? 네네.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봉사활동에 한 번 이상 참여하셨고, 그리고 이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신 분들이 1,400만 명이십니다. 네. 임 부사장님,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니 기업 그러면은 오히려 폐기물이라든지 자연환경을 또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주범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도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기업들이 지금까지 소비자들하고 그다음에 고객들에게 편익과 효용을 제공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왔고, 그렇죠. 그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우리 많은 경제주들이 경제적 가치에 치중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라든지 빈곤 격차 문제라든지 이런
그 범지구촌적인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그 부각이 되고 있고 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뭐 기업은 물론이고 모든 그 경제 주체들 포함해서 더 이상 그 지속 가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그거를 이제 저희 기업들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가장 큰 가치인 영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이제 영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그 문제 그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가 없다. 네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SK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라고 저희가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고 그래서 네.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창출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SK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충돌한다면 네네. 저희는 사회적 가치 해결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형태로 이렇게 그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네. 이윤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 네, 아마도 그런 것들을 인정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신지는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센터장님, 자원봉사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하면 네.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 예를 들면 뭐 경제, 환경, 뭐 사회, 문화 네. 이런 모든 영역에서 뭐 개인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속 가능한 이런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임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이 ESG 경영을 통해서 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면 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 시민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시민 참여를 통해서 기여한다고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환경, 네, 또 기후 대응인데 네네. 이것과 우리 자원봉사는 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환경의 문제는 당장 우리들에게 네. 닥친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시민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무이자 권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지구, 그다음에 네. 후배 세대들에게 물려줄 만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요. 지구를 살려라. 예,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건미영 센터장님의 한국자원봉사 중앙자원봉사센터 네네. 그리고 임수길 부사장님 소속해 있는 SK이노베이션 네. 그리고 우리 도로교통공단하게 사내 진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네네네. 부사장님 어떤 계기로 참여했고 어떤 캠페인입니까? 사내 진미는 아까 이제 그 센터장님도 그렇고 저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환경 문제가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돼 있고 그 우리 사회가 봉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그 국가나 네. 그 일부 개인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이 이제 환경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죠. 이거는 돈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네. 문제인데 반대로 또 굉장히 실천하기가 쉬운 문제. 마음만 먹으면요. 마음만 먹으면. 네. 그래서 누구든지 바로 이렇게 이 거대 담론도 필요하지만 바로 이렇게 실천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산과 바다를 네. 그 깨끗하게 바꾼다라고 그러는 취지에서 그 원래 있던 그 산의 진미 우리가 이제 산의 진미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그 군침이 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말만 들어도 깨끗하고 어디 찾고 싶은 그런 산과 바다를 만들자. 그런 네. 취지로 해서 이제 산의 진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알겠습니다. 그거를 최근 그 자원봉사의 큰 트렌드인 플로깅하고 접목을 시켰습니다. 자, 부사장님 말씀 주셨는데 네. 산의 진미, 아이고 군침이 돌아요. 네네네. 센터장님 어떤 캠페인이길래 이렇게 군침이 돌까요?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SK이노베이션과 도로교통공단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저희 자원봉사에서 요새 중요한 것은 다자간 협력입니다. 기업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기업 시민으로서 어떻게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참여하느냐라는 측면에서 SK이노베이션에서 개발한 생분해성 비닐이죠. 그거를 사용해서 어쨌든 플로깅을 하면서 또 그것 자체가 생산된 비닐 자체가 쓰는 비닐 자체가 이제 환경을 어지럽히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플로깅이 무슨 의미인가요? 걸으면서 걸으면서 어쨌든 쓰레기를 좀 줍는 활동을 하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 건강한 그 걸음을 걷지만 걷기 운동도 하면서 걷기 운동도 하면서 쓰레기도 줍는 자원봉사가 일거양득인데 그거를 이제 SK이노베이션과 도로교통공단이 저희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전국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석이조 걷기도 하고 또 환경에 좋은 일도 하고 사내 진미, 군침이 도는 캠페인인데 과연 어떤 캠페인인지 우리 이혜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스튜디오에 이혜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어떤 두 분 또 인사 나누시고 자, 이게 어떤 이 행사예요? 재활용 관련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배 선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집에서 쓰레기 재활용 직접 하세요? 아주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저도 보면은 집에서 재활용을 하는 다 규칙이 있어요. 페트병을 버릴 때는 비닐을 제거해야 하고, 뭐 스티로폼은 냄새가 나거나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규칙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잘 지키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을 기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진심으로 자원의 순환을 위해 지구를 위해 동참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 도로교통공단에서 SK이노베이션 또 한국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폐플라스틱을 모아서 다시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조깅하면서 플라스틱을 모으는 그런 플로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일도 하고 또 건강도 챙기고 이게 캠페인으로 진행된다는 말인 거죠? 네, 지금 저희도 30분 교통정보 이후에 매일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노력이 모여서 사회를 바꾸는 그런 경험을 이 재활용을 통해서도 경험을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열심히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러 가봤습니다. 관악구 난곡동의 마을 동아리 원더풀의 김지현, 김정현, 이지연, 변혜진 어머니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봉투가 작으면 선별장이 대기해야 되잖아요. 짠는 것 때문에 곤란해가지고 전단지 안 만들었어요? 이런 통들은 페트로 분리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이지만 뭐 과일이 들어있었던 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페트가 아니기 때문에 선별을 잘해서 분리를 해야 해요. 지금 이것들이 같이 깨끗한 것들이랑 가면 재오염이 돼서 재활용할 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원래 난양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자원순환 교육이 있다는 걸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하고 생활하면서 기후위기나 생태전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들어보니 더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한 번 더 플러스하여 사용하자는 이름을 가지고 난곡동에서 먼저 캠페인을 진행을 했어요. 이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안 해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깨끗한 페트병을 선별장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다시 재오염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구청에서 저희가 모은 페트병만 따로 불암의 선별장에 모아두었다가 이걸 일정량이 차면 다시 김포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 페트병들이 가는 루트가 정해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처절한 싸움이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죠.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까지 모았는데 전화를 곳곳에 다 드려보고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했었거든요. 돌아오는 말은 일회성이래요. 그 답변을 받고 너무 실망을 했고 폭염이 있어도 쉬지 않고 진짜 폭우가 쏟아져도 쉬지 않고 했거든요. 제 연장자이신 분이 74살이시거든요. 근데 진짜 한 번도 안 빠지시고 6, 7개월 동안 이 활동을 하시고 있는 거죠. 다른 이제 동네에서 벤치마킹 오시기 시작했죠. 정말 대단하네요, 이혜림 기자.
네, 서울 관악구의 난곡동 마을 주민 동아리에서 시작된 자원순환 활동인데 이름이 한 번 더 플러스해서 사용하자의 원더풀입니다. 네, 그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서 투명 페트병과 종이 우유팩을 분리해서 배출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깨끗해야지 이 재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주민들의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주민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난곡동에서 관악구 현재 7곳으로 확장을 했고 내년에는 관악구 전체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들이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 자원봉사 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모은 폐플라스틱을 모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아예 기본적으로 분리수거할 때부터 잘 정리해서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이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실시되고 또 오는 25일부터는 단독주택에서도 분리배출이 의무화가 되는데 이분들의 이야기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자원순환은 원더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 더 플러스해서 사용하자의 원더풀이고요. 이 의미는 물론 이런 자원순환의 의미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근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활동하시면 되게 활기차지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밝아지시고 가끔 오는 자녀분들보다 더 가깝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만나니까 이게 될까? 했는데 되더라고요. 여럿이 모여서 마음이 왔고 생각을 했으면 실천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한 50명 정도 오셨거든요. 최대 많을 때 막 200명씩 오시고요. 3,500개, 4,000개까지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부딪혀 보면 함께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지치지 말고 같이 옆에 사람 한 명씩 끌어들여서 그 동참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동참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늘 그 속에서 가지는 저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부분 기업 아니면 그 중간 공정 가정 처리업체 이런 시스템적인 걸 먼저 구축하고 주민분들한테 이런 요청을 했을 때 효과가 나고 조금 더 속도도 나지 않을까. 확실히 제가 분리수거를 해보면 쓰레기가 엄청 줄어들거든요. 가장 크게 움직인 건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환경 때문에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거라는 그런 교육을 받고는 누구든 나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씩 저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의 미래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가 제일 가슴에 와닿는데요. 예림 기자, 이거 어렵지만 또 부딪혀보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후위기 행동이 왜 중요한지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직접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도로교통공단과 SK이노베이션, 한국종합자원봉사센터가 함께하는 이 사내진미 활동이 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시사바다의 보물찾기 청취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또 퀴즈가 나오네요. 네, 요즘에는 취미와 환경보호를 함께 하기도 하는데요. 산행이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도로교통공단,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쓰레기를 주워서 아름다운 강산을 함께 하자는 이 활동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산과 바다를 아름답게 한다는 뜻인데요. 1번은 산해진미, 2번은 섬섬옥수입니다. 자, 샵 9977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퀴즈가 좀 어렵네요. 1번 산해진미, 2번 섬섬옥수. 정말 섬섬옥수 같은 퀴즈인 것 같습니다. 군침이 돈다는 거. 섬섬옥수수는 아닙니다. 자, 정답 꼭 번호로 표시해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에서 TVN 통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로도 임수길 부사장님 또 건미영 센터장님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 부사장님, 이렇게 어렵지만 부딪히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과 관련된 이슈는
이 거대 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실천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이제 그 사내진미 플로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해주신 분들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폐플라스틱과 관련돼서는 환경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일으키는 게 이제 그 폐플라스틱인데 폐플라스틱과 관련돼서는 이게 그 자원 재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소재이고 네. 그 100%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소재인데 그것이 힘든 그 중에서 한 5%만 지금 이제 재활용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로 지금 이제 되고 있는데 네. 이 95%를 재활용한다 그러면 아마 환경 문제는 뿐만 아니라 자원을 재순환하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가치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95%가 재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이 폐플라스틱을 버릴 때 그 말씀해 주신 인터뷰 하신 분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깨끗하게 비우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그 분리수거를 해서 버려야 되는데 조금 번거로운 과정인데 대부분 이제 그런 과정을 안 하고 버리다 보니까 재활용하는 그 버리는 개인들은 한 사람이지만 그걸 이제 전국 단위로 모아놓으면 엄청난 양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세척하거나 이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기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소비자들께서 이걸 사용하고 버릴 때 반드시 좀 세척을 하고 버리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폐플라스틱 병과 관련돼서 보면 이제 뚜껑하고 그다음에 그 포장재 라벨 라벨 그 병의 재질이 조금씩 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하려고 그러면 그걸 좀 분리를 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실 때 조금 번거롭고 하더라도 병뚜껑은 병뚜껑대로 병은 병대로 라벨은 라벨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버려주신다 그러면 아마 95%가 그 퍼펙트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그 재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환경 문제 같은 사회적 가치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재활용하는 그 경제적 가치를 키우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번거롭지만 조금 습관을 들이고 더 즐겁게 생각을 한다면 동참할 때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뭐 이미 그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활동이 시민들 내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주도적인 참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더풀의 그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참여를 우리가 어떻게 널리 알리고 그리고 이 참여를 의미 있게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그 제도를 좀 만들어내고 제도와 제도까지.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시민들께서 이 활동에 보다 편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것들을 프로젝트화 해내는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시민들이 이미 하시고 계신 적극적이고 즐거운 참여를 어떻게 잘 받아 안아서 이것을 전국적인 캠페인화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에게 만들어져 있는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확산시키고 널리 또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이런 시민들의 의견들을 잘 들어서 요거를 이제 아이디어 공모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 이 원더풀의 사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마음만 조금 다르게 먹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또 깊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실제 SK 이노베이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관계자와 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우시산 변희연 대표 연결합니다. 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장 이 회사의 이름부터 궁금합니다. 우시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인가요? 우시산은 그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 플라스틱으로 고래를 살리는 업사이클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고래의 뱃속으로 플라스틱이 들어간다고요? 저희가 버린 플라스틱들이 결국은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재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고래 인형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시산이라는 이름도 참 독특한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폐쓰레기로 제품을 만든다, 업사이클을 한다.
업사이클이 일단 뭡니까? 저희가 이제 뭐 리사이클이라는 말도 있고 업사이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업사이클은 이제 이름에서도 보듯이 뭔가 업그레이드된 뭐 그런 거를 뜻하는 건데, 네. 리사이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청바지를 활용해서 가방을 만드는 것들은 다시 청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소재, 뭐 화학적인 가공이나 뭐 기술적인 가공을 통해서 네. 전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업사이클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네.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업사이클링 또 재활용을 해서 제품을 네. 만드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아까도 고래 얘기를 조금 자주 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울산에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울산이 예로부터 이제 고래로 유명한 도시예요. 그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린 고래 그림인 당구대 양각화가 있고요. 네. 그리고 1986년도에 이제 폭용이 금지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래잡이 전진 기지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국 유일의 고래 문화 특구로 지정돼서 그런 고래와 관련된 관광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울산에서 고래 관광을 하고 이제 기념품을 만들던 알겠습니다. 그런 기업이었어요. 네. 네. 고래와 관련된 것이 또 지역의 특성이기 때문인데 네. 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방법이 사내 진맥 캠페인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사내 진맥 캠페인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시민들과 무슨 기업들, 공기업들이 이제 페트병을 보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페트병 뚜껑에 대한 그런 또 이슈가 생기더라고요. 네. 페트병 뚜껑은 이제 워낙 작아서 모아도 양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버려지기 일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내 진맥 캠페인을 통해서 병 뚜껑을 모아서 그걸로 이제 취약계층들에게 전달된 화분을 만들어서 얼마 전에 기부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에 SK이노베이션의 임수길 부사장님 그리고 중앙자원봉사센터의 건미영 센터장님 나와 계시는데 잠깐 인사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변 대표님,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으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 이고 네. 사회적 기업은 워낙 좀 영세한 측면이 있잖아요. 네. 이제 업사이클링하는 그런 사업들을 사실 이제 저희 혼자서 좀 하기가 힘듭니다. 아하.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의 그런 어떤 홍보 마케팅이나 네. 그런 뭐 재정적인 지원, 이제 여러 가지 지원 덕분에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런 업사이클링 사업들을 네. 가능하게 이렇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SK이노베이션의 네. 지원이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뭐 어려운 일이지만 힘들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고요. 임 부사장님, 네네. 주로 이렇게 기업은 이윤 추구가 제일 우선인데 이런 우시상과 같은 기업들을 또 특별히 지원하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다양해서 네. SK이노베이션 또는 SK라고 하는 기업에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문제를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소셜 벤처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네. 그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지금 이제 한 10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SK는 이제 큰 기업이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법무, 재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네. 그 사회적 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은 아직 이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기술만 있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SK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저희가 공유 인프라 형태로 제공을 해서 같이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좀 성장될 때까지는 좀 지원이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권 센터장님 보시기에도 이런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과 자원봉사자들과도 연계가 필요한 거죠? 네네, 그럼요. 네. 네. 특히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 경영 자체가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영이기 때문에 네. 매우 그 결합을 하는 것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어제 이타서울이라는 또 GPS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래서
플로깅 활동 자체의 쓰레기를 좀 데이터화하는 네, 이런 기관을 만났는데 사실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런 활동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시도하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까지요. 예. 그래서 기업과 그다음에 저희와 같은 공공기관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ESG 실천을 위한 우리의 약속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2부에 가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0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시사바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여러분의 라디오, 여러분의 TVN, 한국교통방송 특집입니다. ESG 실천을 위한 우리의 약속 2부 이어가겠습니다.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환경 너무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고요. 또 사회적 가치 바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의 또 가치인 것이고요. 지배구조 기업도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더 강조해드리는데 스튜디오에는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부사장님 그리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권미영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또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2016님 저도 매일 강아지랑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줍깅 실천합니다. 플러깅 캠페인을 줍깅으로 해도 되겠네요. 네네. 줍는 워킹. 네. 항상 교통방송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방금 전에도 우리 캠페인 소개 들으셨죠. 2458님 자원봉사센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군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활동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8855님 나름대로 우유팩은 물로 헹궈서 말려서 접어서 분리수거하고 있고요. 아이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페트병도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다 하시면 환경 살릴 겁니다. 다 같이 전 국민이 5천만 명이 사내진미 캠페인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임수길 부사장님. 네네. 이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뭐 사례가 있으시면 듣고 싶은데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 또 환경 정말 기업들 사회적 기업들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또 성과 기억나시는지요? 네. 그 조금 전에 저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2016님께서 말씀하신 그 줍깅이라는 용어 굉장히 이제 아이디어가 저희가 봤을 때도 굉장히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런 것이 바로 그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또는 그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영역이 돼서 좀 그 많은 분들한테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계속 뭐 사내진미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사내진미를 통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저희 SK이노베이션 이제 그 구성원들이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이제 출발을 이제 해서 했는데 이것이 너무 이제 그 좋은 형태로 그 언론에 소개가 되고 미디어에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우리 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우리 저 도로교통공단도 함께 그리고 그 저희 사업장에 있는 많은 그 지방 사업장들도 지금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는 이제 그 해양환경공단하고도 같이 그런 형태의 이제 그 바다 환경을 지키는 그런 이제 업무 협약을 이제 체결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런 또는 우리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우리 도로교통공단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이 시너지가 나고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굉장히 그 전향적인 효과들을 지금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방송이 통해서 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아까 문자를 주셨던 그런 분들처럼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신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환경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데 내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부사장님 뭐 이렇게 좀 ESG 또 사내진미 캠페인 이런 이야기를 혹시 면접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면 좀 특별 채용될 수도 있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채용을 한다면 특별 채용 플러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네. 얘기고 두 번째는 그 관심뿐만 아니라 직접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 관점에서 네네. 이제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하고 있고 네. 또 이 젊은 소비자들이 그 기업들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느냐를 보고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기업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극이 되겠네요. 그런 소비자나 고객들의 요구를 네. 알 수 있는 그 감성이나 또는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가점을 줄 수 있는 네.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단독 특종입니다. 네. ESG 사내지인 및 캠페인 이야기하면 SK 입사에 유리해진다. 네. 자, 이 권 센터장님, 네. 그나저나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동참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마침 이 자원봉사 또 주간이 네네, 주간이라면서요. 네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유엔이 네. 그 12월 5일을 1985년에 네.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을 해서 네. 세계적으로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시행된 2005년부터 네네.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기념해서 지금 16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1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평가하면서 다양한 정보 포상, 네. 그다음에 감사 인사, 예우 등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이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지금 현재 자원봉사 주간이고요. 네. 이번에 TVN 교통방송에서도 이 자원봉사 주간에 네.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우하고자 이렇게 특별 방송을 그 편성해 주신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네. 자원봉사 활동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사실 보면 그 교통통신원 여러분들께서도 매우 중요한 자원봉사자들이시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자원봉사로 지금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부는 어떤 제도적인 지원과 또 참여를 하고 있는지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 분권 실장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박 실장님.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박성호 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에 SK이노베이션의 수길 부사장님 그리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건명 센터장님 나오시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미리 인사를 또 나누셨네요. 네. 자, 이번 주가 자원봉사 주간이라고 했는데 자원봉사 정부의 자원봉사 지원 정책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이제 행안부가 하고 있는 일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께서 현장에서 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봉사하실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우리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네. 예방접종 현장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혹시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통합 자원봉사 보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특히 금년에는 혹시 자원봉사 하시다가 네. 어떤 상해를 다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전보다 치료비 한도를 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올린다든지 이런 보장 금액을 조금 더 정액한 바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해서 네네. 그분들께 정부 포상과 네.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도 수여를 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좀 새로운 제도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전국에 우리 자원봉사 관리자분들이 센터와 네. 이제 자원봉사 단체에 계시는데 현재 이제 민간 자격 제도로 한 60종이 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좀 더 민간 주도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려 그러면 이제 이런 자원봉사 관리자 자격 제도를 네. 조금 더 정비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도적인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박 실장님,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후 대응을 해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에 나아가야 될 방향, 전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또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원봉사가 지금까지도 민간 중심 주도적으로 해 오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가령 이제 기후 변화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러면 자원봉사 영역도 조금 더 주도적으로 민간인 중심적으로 갈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자원봉사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근데 그 내용 속에서도 현재 이제 지방 정부가 센터를 직영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도 삭제해서 보다 현장에서 민간인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나 국가적 아젠다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좀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민간 주도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정부가 하고 안전하게 또 마치 현장에서 잘못된 일이 또 신체상 발생을 했을 때는 충분한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를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실장님, 탄소 중립 이게 환경과 관련되는데 이 실천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해에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 비전을 대통령께서 선언하셨고 그래서 금주 일주일간이 우리 탄소 중립 주간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실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금영 센터장님이 이끄시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지난 4월 달에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시고 또 탄소 중립 실천 사례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도 다양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행안부 내에서도 우리 부내에 그린 리더 선정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인식을 갖고 실천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미래 세대나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경쟁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런 데를 인식하게 하고 동참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이렇게 또 정부 또 민간 기업의 삼박자가 더 잘 협력해서 또 기후 대응 또 환경 또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에 더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박승호 지방자치 분권실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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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센터장님, 이 행정안전부의 박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의 또 자원봉사 활동할 때 안전 부분 그리고 제도적으로 민간 주도로 더 잘 될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보완이 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도와 정책적으로는 뭐 박성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국적인 자원봉사 지원책인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그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국회 법 개정이 지금 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사실 자원봉사 현장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약 330여만 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이 방역 활동 등등을 꾸준히 해오고 계시거든요. 330여만 명이나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어쨌든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개인의 고립이라든지 뭐 사회적 고착 뭐 이런 것으로 되지 않도록 애쓰시는 분들이 지금 중간중간 계신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그다음에 사고를 당하신 후에는 어쨌든 좀 국가가 상해보험의 형태로 보상해 주는 이런 제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저희 과제라고 하면 기존의 자원봉사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런데 그 자원봉사 활동을 기후행동적 관점에서 리모델링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집 고쳐주기에 항상 LED 등을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반찬 배달 활동에 그 생분해성 용기라든지 친환경 용기를 사용한다든지 배달할 때도 뭐
전기 배터리로 이동하는 모빌리티를 이용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안전 순찰 활동에 플로깅을 결합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모든 자원봉사 활동을 기후 행동적 관점에서 다시 재조정하면서 리모델링하는 거 그렇게 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 기존의 활동 자체가 다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 부사장님, SK가 특히 SK이노베이션이 ESG, 특히 이제 기후 대응 또 환경운동, 사내진미 캠페인에 동참을 계시는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대기업, 다른 또 기업의 영역까지 좀 확대하려면 어떤 노력이 또 필요할까요? 정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내진미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도로교통공단, 우리 TBN까지 같이 하면서 이제 그 명실상부한 국민적인 그 시너지 선한 영향력이 이제 된 상태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그 생각이나 그 필요성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저희가 지금 예를 하나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 회사가 지금 이제 꾸준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독거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외로운 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자원봉사는 못 하고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를 알게 됐냐면 그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이 생활 지원사라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 이제 국가에서 파견해가지고 선발해서 파견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독거 어르신들이 이제 혼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 생활 비관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죠. 그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한 20% 이상이 그 감정 그 우울증 같은 거를 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그분 생활 지원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지금 이제 이 보건복지부나 이런 그 정부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서로 또 공감하면 이게 또 확산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임 부사님 아까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 기업 또 울산에 있는 우리가 우시산 같은 기업도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금액상으로는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재정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가 협력업 그 해양환경공단하고 이제 그 협력을 맺었는데 거기 협력을 맺은 업체 중에 그 쉐코라고 하는 그 소셜 벤처가 있습니다. 그 바다 방제를 그 혁신적인 기술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 그 소셜 벤처인데 여기에는 저희 구성원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SK 이노베이션이 갖고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도 외에 SK 이노베이션들이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참여해가지고 약 한 5억 정도를 지금 이제 현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두 분께 한 30초 정도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권 센터장님부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내진미 캠페인, 기후 대응, ESG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자원봉사자분들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여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현장의 어려운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좀 제거하는 그래서 봉사활동하기 편한 그리고 봉사자들이 인정받고 예우받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또 마지막으로 어떤 인식에 좀 우리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요, 앞으로? 뭐 기업 관점에서 오늘 주제인 ESG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ESG는 이제 이 시대의 화두가 아니라 기업들이 반드시 이제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강력하게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오늘 소재로 나왔던 사내진미와 관련돼서 보면 저 기업이나 이런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가 같이 협력해서 선한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기업들이 좀 열심히 나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고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오늘 특집으로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부사장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건미영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리주인의 써니데이즈 들려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 들어드리겠네요.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특집 ESG 실천을 위한 우리의 약속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노래입니다. 네. 안전속도 504